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워낙 또 조변 섞게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감, 공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지금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변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경제 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좀 더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또 역사의 주도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는 트럼프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한 공부, 자기가 그 전에 해왔던 인간적인 관계, 또 보아왔던 세상,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과거의 미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와 가장 비슷한자, 자, 이 대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스미소니안 협정이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스미소니안 협정, 조금 낯설죠. 그런데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여러 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책 찾아보면 스미소니안 협정하면 금방 상당한 분량의 컨텐츠가 뜰 겁니다. 스미소니안은 흔히 워싱턴 DC에 있는 거대한 국가박물관, 이거를 스미소니안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국제경제협약을 스미소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환율을 조정한 국제 간의 합의, 그 스미소니안 협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프라자 협상이란 걸 들어보셨나요? 1985년에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거에 해소하자 그러면서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각국 재무장관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 통화평가 절상하세요. 우리 미국 달러 약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기보다 합의를 강제한 그 협정, 그 바람에 일본 엔화는 초강세가 되고 독일 엔화도, 독일 마르크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 달러는 펑펑펑 떨어졌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가게 대한 서막이 바로 그 플라자 협정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구상은 관세로 흔들어 놓고 관세 폭탄을 치고 결국 플라자 협상 같은 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기조로 한 세계 환율 시장을 한번 뒤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협상의 이름도 마라라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라라고 협상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고요. 프라자 협상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프라자 협상까지는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올렸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프라자 협상의 모델이 사실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요. 그렇다면 1985년에 레이건 대통령의 프라자 회담, 프라자 협상은 그 뿌리가 어디냐? 이것이 뒤로 돌아가서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자, 1971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니크슨이었습니다. 닉슨 쇼크, 닉슨 닥터리로 유명한 닉슨. 자, 이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할 때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겠다 라는 공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바로 전임 시절에 미국이 존슨 대통령 등을 거치면서요, 베트남 전쟁에서 워낙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 제대로 이겨내지도 못했어요. 미국이 진 유일한 전쟁. 전쟁에서만 진 게 아니고요. 거기 휘몰려 다니면서 세계적인 망신이라는 망신을 타당하고 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당선되면 베트남 전쟁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하고 당선됐거든요. 왜 베트남 전쟁을 조기에 그만두느냐? 미국 경제를 살리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또 코로나와의 싸움 등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집권했던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적자 GDP 비중 같은 거 보면 닉슨이 선거운동 했을 때나 트럼프가 선거운동 했을 당시가 비슷해요.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딛고 미국 경제를 한번 재건해 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됐다는 데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바로 올린 영상에서 트럼프와 닉슨의 주고받은 비밀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 올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와 닉슨이 무려 11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가 뒤늦게 확인이 됐어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지만은 39살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가 그 당시에 탄핵 위기에서 사표를 냈던 닉슨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닉슨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닉슨으로부터 사실상 정치 수업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닉슨과 트럼프는 시대 상황도 닮았고 또 둘이가 편지를 통해서나마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류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편지 교류한 것은 지금 서류로 남아있으니까요. 그 편지에서 닉슨이 39살 어린 트럼프를 보고 당신 대통령 출마하라. 내가 도와줄게. 라는 대목의 편지가 지금 미국 그 닉슨 기념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국가 비밀 자료로. 자, 어찌됐든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닉슨 쇼크 때 닉슨이 과연 베트남전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다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했느냐라는 대목이 트럼프한테는 반면 교사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더 이상 이 세계 경제 체제를 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른바 닉슨 쇼크로 선언되는 닉슨 조처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조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향해서 10%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상호 관세는 유예해줬지만 10% 보편 관세 때린 거는 지금 발동이 되고 있거든요. 퍼센트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4년 전 1971년에 닉슨도 전 세계를 향해서 10%의 보편 관세 때렸고 또 트럼프도 2025년 4월 9일부터 전 세계에 지금 10%의 보편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 다음에 1971년도 닉슨 쇼크의 두 번째 조처는 바로 금태환제도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주겠다 하는 게 금태환제도거든요. 태환이라는 게 통째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탯줄 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통 전체 언제든지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와 금을 묶어놨던 것입니다. 그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이고요. IMF를 만들면서 2차 대전 이후에 금과 달러를 묶는 방식으로 세계 금융 질서를 잡은 것입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내줘야 되는 의무, 그것은 미국한테 큰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으로써
미국은 달러만 찍어내면 무슨 적자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베트남 전쟁 치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면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달러를 주면 금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금도 보유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미국 정부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1년 8월 15일 이 닉슨 대통령이란 작심하고 일방선언 파기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달러 가져와도 금 못 바꿔줘.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 철폐해도 좋아. 이렇게 일방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게 닉슨 쇼크예요.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나라는 달러를 가져서 약속한 거, 그러니까 1971년 8월 15일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는 금을 보장해라. 국제 소송을 하겠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닉슨이 어떻게 돌파했느냐.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당장의 달러도 문제지만 관세 10% 때리니까 미국에 수출하던 유럽 기업들, 일본 이런 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그 미국과 유럽을 또 미국과 일본 사이를 중재를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냅니다. 자, 너희들이 닉슨이 만든 새로운 환율 체제를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 달러를 안 바꾸는, 그러니까 달러를 금을 바꿔주는 기축통화를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는 거 동의해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세 폭탄 안 때릴게요. 관세 폭탄을 때려놓고 그 때린 관세 폭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너희들 달러 기축통화의 전제 조건이 됐던 금태환 제도 없어지는 거 이거 양보해. 그러니까 달러 가져와서 금 받고 달라 하지 마 이겁니다. 근데 몇 달간 혼선을 빚다가 유럽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협정이 1972년 12월 달에 스미소니안 협정이라는 거예요. 스미소니안 협정. 이 스미소니안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금태환 제도는 이제 없애. 그 대신에 일본과 독일은 평가 절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수출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 조건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는 방법이 바로 독일 마르크와 일본 엔화를 강세로 만들면 그 내용이 1985년에 프라자 회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985년에 프라자 회담과 1971년에 스미소니안 협정의 가장 큰 차이는요. 1985년에는 관세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먼저 환율 조정부터 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독일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1971년에는 그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10%, 전 세계를 10% 터뜨려 놓고 말 잘 들으면 이거 없애줄게 해서 스미소니안 협정의 제3번째 안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없던 거로 한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1년도 안 돼서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근데 경제학계에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닉슨한테 많이 배우더만 편지까지 통해서 사사를 받더만 이 대목을 공부한 거 아닌가. 왜 이런 추측이 나오냐면요. 닉슨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 폭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겁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고 그러려면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미국 제조업체들한테 가격 경쟁력이 생겨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환율이라도, 그러니까 달러 가치라도 낮추어서 환율에 따른 환차손을 없애고 환차익이라도 살려줘야만 미국 제조업이 산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가 아니고 사실은 환율이거든요, 환율. 미국 달러를 약세로 몰아가는.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 달러를 계속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제조업은 수출이 잘 돼요. 제조업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른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트리핀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달러를 계속 약세가 되면요. 미국은 현재 무역만 적자인 게 아니라 재정도 적자잖아요. 미국 국채를 찍어야 되잖아요. 국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면 누가 달러 베이스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국채 이자를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금 차익을 달러로 받는 거니까 그때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져 있다 이러면 국채를 사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대목을 바로 트레핀의 함정, 트레핀의 딜레마라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에 굉장히 고민해 왔던 것입니다. 무역 적자도 해소해야 되겠고 재정 적자도 해소해야 되겠고 둘 다 해소하기가 참 어렵다.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국채를 안 팔리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란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예 100년짜리 국채를 찍어서 각국에게 할당을 하자. 미국 안보하고 연결을 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게 대해서는 국채를 강제로 팔게 하자. 이런 얘기가 미국 백악관 경제 고문으로 있는 스티븐 미란, 하버드 그레주에이트, 하버드 박사인 그 미란 박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란 보고서대로 한다면 환율은 미국 달러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무역 적자 상당 부분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국채를 각국 정부에다가 강제로 또는 강압을 이뤄서 팔게 한다. 그러면 트리핀의 함정을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구상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의 구상은 관세 폭탄은 미끼를 해놓고 조금 깎아줄 테고 또 말 더 잘 들으면 완전히 깎아줄 테니까 미국과 환율 협상을 하자. 이런 분석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미소니안 협정이 1971년 12월 달에 체결됐는데요.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스미소니안 협정이 나옴으로써 경제 현상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러 기축통화는 이제 완전히 국제 합의를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물론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가지고 금을 못 바꿔주겠어. 금 태환 정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닉슨의 일방 선언이었고 국제사회가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세 폭탄의 협조 속에, 압력 속에 각국 정부가 그래, 닉슨의 금태환 정지에 우리 동조할게. 그 대신 관세 폭탄 없던 거로 하면서 만든 게 스미소니안 협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71년 12월 달에 스미소니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브레튼 우즈의 기본 틀인 그 금태환 제도는 이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44년에 출범했는데 완벽한 의미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1971년부터 76년까지를 스미소니안 체제라고 부릅니다. 스미소니안 협정을 맺었으니까. 스미소니안 장소에서 맺었기 때문에 스미소니안 협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미소니안 협정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금태환 제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미국 달러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일본과 독일의 평가 절상을 유지한다.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저 남미의 킹스턴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이 킹스턴에서 국제 경제 참모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럴 바에 아예 금태환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제 변동 환율로 가자. 완전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하자. 이래서
완전 변동 환율이 1976년부터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킹스턴 체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경제학에서요, 환율 체계와 관련해서 1944년부터 1971년까지를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부르고, 또 1971년부터 1976년까지를, 그때까지를 스미소니안 체제라고 부르고, 1976년 이후를 킹스턴 체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체제에 살고 있느냐? 킹스턴 체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스턴 체제든 스미소니안 체제든 결국은 달러가 금태환 제도는 없었지만 여전히 기축통화 역할은 하잖아요. 기축통화는 아니에요. 국제협약을 통해서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는 브레튼 우드 체제 속에서 제1편은 오리지널 브레튼 우드, 제2편은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브레튼 우드 스미소니안 체제, 자 3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국제금융 이 세상은 브레튼 우드 체제 속에서의 킹스턴 체제, 이렇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브레튼 우드 체제냐, 킹스턴 체제냐, 스미소니안 체제냐,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환율 폭탄은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 킹스턴 체제, 브레튼 우드 체제, 그 다음에 스미소니안 체제, 킹스턴, 그 다음 제4세대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율을 중심으로. 우리가 환율에 주목해야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미란 보고서가 하나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추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매우 좀 깊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해 올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